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어떤 본인의 생각들을 얘기하다 보니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그거 뭐 10만 원 받으려고 온 것도 아닌데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쨌든 서로 역할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의 법에는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그리고 그 심의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고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지만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거고 그 정점에는 시장이 있는 거고 그래서 담당자가 심의위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제공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아니다 싶었을 때는 또 받아들이지 않고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맨 처음 제가 그 자료 요구를 했던 것도 이것과 또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만큼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신 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반영을 했느냐 또는 공무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의적인 판단을 얼마만큼 또 몇 건이나 내려서 변형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고요. 예,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우리 저기 부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네. 그러면은 네. 네, 맞습니다. 예, 화성저널의 이영찬 취재국장입니다. 네, 말씀해 저는 이제 뭐 전문 분야 그런 거는 모르는데 어쨌든 현장 가운데서 이렇게 만나는 사안들을 보면 최종 민원은 그 시에도 안 되고 뭐 어디 다른 기관도 안 되면 저희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또 뭐 공기관도 아니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항상 봐야기 때문에 일이 두 배로 더 많아지긴 하는데 현장에서 제가 그 겪어본 그런 그 사안을 보면 이제 저는 이제 몇 번 여기 계신 이제 허가과 이제 직원분들하고 이렇게 계속 대화 나누고 했었는데 이게 화성에는 이제 공장지대도 많고 이미 허가난 그런 땅들이 많은데 이 현황 도로권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이제 현황 도로권에서 허가 전후에 이게 뭐 그 사유지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 전후 언제 받아야 되는지 정확히 아니면 현황 그것도 어떤 그 상황에 따라 틀리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최근 이제 사례 보면 A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10여 년 동안 어떤 공장 단지에서 사용했던 그 현황 도로들이 개인 그 사유지의 일부 땅 주인이 바뀌면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차후에 또 허가 그 이후에 재산권 주장하는 그 이후에 허가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허가를 안 해주고 지금 있는 공장들은 그거를 또 무마시키기 위해서 사유재산들을 또 털어갖고 이렇게 뭐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그런 일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아마 일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화성시에 그런 건수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또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현황도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 승낙서나 받지 않고 이미 허가가 나서 이제 건축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차이점이나 구분들이 어떻게 지금 허가가나 그런 내줄 때 기준이 되는지 그런 뭐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보관 설명을 지금 우산시 같은 경우는 기허가나 4m 이상에 대한 도로에 대해서는 우산시 자체적으로 도로 지정을 시켰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지라도 사용 승낙서 없이 바로 허가가 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는데 지금 화성시도 아마 도시 지역에서는 도로 지정 동의서를 아마 준공 때나 허가 때 첨부합니다. 근데 옛날 게 첨부가 안 된 건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런 거는 시 자체 자금을 들여서 도로 지정을 공고하면 그 이후로는 아무 사용 승낙 없이 처리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를 이제 화성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안 된 건에서는 뭐 아직 뭐 산술적으로 뭐 데이터가 나오진 않았겠지만 향후 앞으로 계획이나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것 같은데 예예. 그 작년에 국토부에서 현황도로에 대한 기준을 한번 지자체에서 한번 정하는 게 어떻겠냐를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건축법 2조에 나와 있는 그 건축법상의 도로하고 그 개발행 허가로는 별개의 개념으로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도시지역하고 지구단계구역은 뭐 도로 지정 공고를 하기 때문에 사실 현안 해결하는 건 간단합니다. 네. 아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비도시 지역에서의 어떤 그 계획성 있는 도로를 사실 그 쉽게 말하면 건축법에서 도로 지정 공고를 하면 편하겠죠. 사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거죠. 현황도로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건 사실 민법하고의 어떤 관계도 있고
되게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경기일보에서도 현황도에 대한 그 기준을 각각의 지자체들이 그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항도 있고요. 지금 산지관리법에는 그 고시에 있죠. 산림청 고시에 기존 도로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기존 도로에 대한 정의가 기존에 뭐 허가 주택이라든지 뭐 몇 가구 허가가 났고 그러면 그 현황 도로에 대한 임야가 그 기존 도로가 되는 거죠. 사실 각 그 지목상에 지목이 28개의 지목이 있잖아요. 현황 도로에는 임야도 있고 전용도로 있고 다른 여타 지목의 형태가 있죠. 사실 이 현황 도로에 대한 그 기준이나 조례 그 정하는 것 자체가 되게 개별법의 민법하고의 어떤 연관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과정일 수도 있어요. 예,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건축법에서 사실 그 쉽게 말하면 도로지정공고나 이런 거를 가게 되면 사실 제일 편하게 간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게 이제 건축법상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미지역, 비도시 지역에서 그 도로 준공난 사항에 대해서는 지목이 안 바뀌어 있더라도 도로 준공이 나 있으면 아니 도로는 도로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전에 이제 그 지적법상에서는 전에 이제 아까 이제 과태료가 이제 2008년 9년에는까지는 뭐 지목 변경을 추진 안 없죠. 하면은 네. 그때는 과태료가 있었어요. 근데 헌법소원이나 뭐 이런 게 나가서 이제 그 이후에는 그 우리가 건축과에서도 뭐 사용승인하면 이제 그 지목 변경을 하라고 이제 그 공간정보 쪽으로 주지 않습니까? 근데 공간정보 구축 관련된 법은 사실 지목 변경을 하지 않아도 지금 과태료에 대한 기준이 사실 없어요. 제도적인 한계인 거죠. 아니, 그렇지만 과태료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네. 도로 준공난 사항에서는 그거는 지목이 충분히- 도로 안 바뀌어 있더라도 예, 가능하죠. 현황 포장이 돼 있으면은 예, 도로로 봐서 그걸 개발 행령을 내줘야 되는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한 3년, 4년 전쯤에 그렇게 해서 토목부서에는 허가 났어요. 개발 행령가. 근데 건축부서에서 또 소위 태클을 거는 거예요. 동의 받아오라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토목부서, 건축부서하고 연동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면 현실에서는 엄청난 재앙이 옵니다. 우리한테는. 뭐 제조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작살나면 작살난다고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매뉴얼, 행정 규정, 법규라는 게 매뉴얼이 일관성이 있어 어느 정도 일관성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토목부서와 건축부서가 일관성이 떨어져 버리면은 그 순간 현실은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고가 엄청난 사고가 납니다. 근데 진짜.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부서, 토목부서하고 건축부서 문제가 아니라요. 네. 그 담당자가 저희가 바뀌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건 화성시 입장일 뿐이고요. 네, 근데 저희는 건축가가 화성 시민이 이런 게 아니니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바뀌는 그 담당자들이 바뀌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교육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그거에 그 중점을 교육된 둬서- 사람은 앉혀놔야죠. 그냥 시키거나. 행정의 문제고. 네, 그 행정의 문제를 저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저 화성 시민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네. 저희도 노력하고 부연 있다는 설명을 걸 하자면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 도로에 대한 규정이 건축법에는 있어요. 건축법에 보면 그 통과도로의 경우 4m 이상 도로라는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연면적이 뭐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도로에 뭐 4m 이상 접해야 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토목 뭐 개발행위 허가 났으니까 건축도 당연히 나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냐면 뭐 현황 도로로서 허가가 당연히 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도로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이 건축물이 지어진다 그러면 거기서 또 쏟아지는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 한 군데서 허가가 났다 해서 뭐 다 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건축법상의 대자의 도로 관계하고 네. 저희 국회법상의 기반시설에 대한 그 법정들에서 끌어가는 개념은 약간 틀리게 되는 그래서 좀 다른 거죠. 거기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좀 과한 게 뭐냐면 계속해서 유구한 만만년 쭉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의서를 받아오라니까 이거 내 땅인가 보다 그래서 따끔따라는 분이 계세요. 이런 그런 부분은 경우는 우리 행정에서 동일한 내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담당자가 바뀌면은 안 돼 버리고 또 담당자가 바뀌면은 되고 이런 상황은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 같아요. 법정 그래서 처리한 넘어이 너무 많아요. 네, 진짜. 그런 부분은 좀 더 전문성 교육이나 왜 우리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고 순식간에 바뀌고 있는 도시가 화성시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1위예요. 어제 틀리고 오늘 틀릴 정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이 증원되고 있거든요. 증원돼서 진짜 교육시킬 시간이 없어요. 전문직 갖고 있는 분 조금만 하면 벌써 다른 부서로 가고 막 이러기 때문에 파견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뭐 공무원을 대변하는 건 아닌데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 개발행위 부서나 건축 부서들은 경무부서예요. 경무부서 되게 힘든 부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유상수 발행위님 네, 질문해 주십시오. 유상수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면 지금 이 자리가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 역할에 대해서 그 심의할 때 심의 기준이 너무 강화된 거 아니냐, 이제 좀 그걸 완화시켜달라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취재를 다니면서 사례를 한번 이제 두 가지를 드려볼게요. 어차피 참가 방패 역할인 것 같은데 뭐 하나는 기준, 이쪽은 기준을 좀 완화해달라, 이쪽은 뭐 시민들의 공공 안전성을 위해서 뭐 그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향남에 식품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 식품 회사 옆에는 개발 행위를 하는 업자가 옹벽을 쳤습니다. 옹벽을 원래는 9m인데 이걸 2단으로 9m면 2단으로 치하는가 봐요. 근데 그분은 1단으로 해서 그냥 올려버렸더라고. 근데 그게 붕괴가 됐습니다. 붕괴가 됐는데 그 붕괴되면서 시에서는 그 공사 중지 변경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업자는 그걸 어기고 그 계속 옹벽을 했어요.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하는 이제 의도가 추인이라는 제도를 하려고 그 명령을 어기고, 어차피 명령 어겨도 고발 조치되면 뭐 벌금 물으면 이제 그만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사를 마무리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식품회사는 그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 식품회사는 거기에 대한 이제 다시 붕괴될 위험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를 사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업자, 그 개발업자의 이제 추인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 사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쪽 편들면 개발행위 허가를 내고 개발행위를 했는데 이제 그 시에서 재심의가 들어왔어요. 보강이죠. 보강하라 해서 이제 보강을 했어요. 보강을 하고 서류를 집어넣는데 이 서류 심사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분은 시간이 돈이니까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시에서는 이 서류를 잡고 계속 보류하고 무슨 이유를 대면서 이 서류를 잡고 있었다고 저한테 이제 하소연 왔길래 제가 이제 시에 들어가서 이제 자초지정을 이제 얘기하고 알아보고 그런 이제 서류를 이제 처리한 예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뭐 잘 아시겠지만 그 토목이나 건축업자가 건축 사업업자라고 됐더라고. 그분들이 이제 요구하는 거하고 시나 도시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거하고는 좀 상충되니까 이걸 이제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그 기준을 정해야 하느냐, 이게 그 문제인데, 그 도시심의위원회가 재량권이라고 했지만은 역할이 강화된 이유가 아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자주 바뀐다고 했잖아요.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가 되면 도시심의위원회에서 자문 역할은 그대로 순수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허가를 낼 때 도시심의위원회는 전문가들이니까 전문가분들이 내려준 심의 결정이 이게 맞는가 보다 싶어서 그거에 전적 의존해서 그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보류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이것은 아마 우리 시 인사권자분들이 이제 그 담당 부서의 그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것이 좀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자리가
이제 그런 그 도시시민위원회 역할에 대한 자리인 것 같은데 그런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충분히 알았으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한강용 부위원장님이 이제 다시 또 결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괜히 부담스러워지네요. 네, 저는 인사권자가 아닙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화성시의 새로운 틀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뜻으로 모인 거니까요.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일단은 수용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시 토지 이용 전면 재배치의 일들이 위성 사진하고 도면만으로 이렇게 녹지축 같은 걸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판단이나 조건들을 막 붙이고 있거든요. 현장하고 좀 보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하는 분들의 얘기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주변의 것들로 인해서 토지 이용 계획원이나 이런 걸 흔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에서 50m 이내 건축물 신축 시 경관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를 피하기 위해서 51m 해놓고 넘었다 이렇게 되는 경우 49m는 죄입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한 배치를 했을 경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관심의 대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들. 그리고 문화재 구역이나 이런 특별한 구역 같은 것도 거리에 상관없이 저는 이게 완화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재를 강화시킬 것은 우리가 보존하고 가야 될 것은 제재를 해야 되고 또 밀접한 실생활과 관계되어 있고 오랫동안 현업 종사자들이 요구하고 했던 얘기들은 어떠한 경우에든 간에 크게 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유도리를 발휘해서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 협회장님 한 말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 양청성 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도 실무진에서 느끼는 거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도시계획 시비 위원님들께서는 경험 수치에 의한 의견을 많이 내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만은 모든 규약과 규칙은 확정시켜서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환 회장님. 이렇게 좋은 자리에 그래가지고 선생님들 자체가 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는 생각합니다. 공을 기부해서 사실 이런 자리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가 아닌데 잘 내가지고 화성시를 또 발전을 여기에 추가로 질문하실 문정남 과장님. 네, 제가 이제 온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그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인허가 처리 건수가 24,000건이 나갔습니다. 그 중에 휴가를 안 해주는 불허가 반려건이 204건밖에 안 돼요. 사실 0.0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건 중에 한 건도 한두 건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지만 허가해 주는 것도 안 해주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그런 시정이고 충분히 생각해 그 10건 중에 아니라 1000건 중에 한 건, 1000건 중에. 저는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고요. 뭐 이 자리가 아니면 또 언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이 사건 없다고 하셨는데 1호가 보는 그 팀원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되고 따라주고 그 페널티를 좀 안 주는 방향으로 자기 재량에 의한 그 자기만의 재량으로다가 허가를 내줄 수 있게끔 그러면 뭐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나한테 뭐 문제가 생길까봐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허가 보는 사람들한테는 재량권을 엄청 줘버리는 거예요. 본인 손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 좀 왔다 갔다. 그러다 매니저에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건의 좀 해주세요. 그럼 더 힘들어져요. 그 말도 일정 부분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 못하면 진짜 잠 못 자겠다 하신 분 진짜 딱 한 분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 심의 관련해서 사례집 같은 경우는 사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개인 간의 어떤 그 민원성이 아니라 공개적인 그런 내용으로 해서 물론 이제 심의 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어떤 사례집 발간 그런 걸 통해서 여기 실무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 같은 것들이 있으면 오히려 이렇게 심의 과정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수정해야겠구나 고쳐야겠구나 그런 것들을 지침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중요한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례집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도시계획 사례집이 예. 나오고 적극 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아까 말하는 여기 다 바쁘시니까 아마 힘든 것 같아요. 그 말이 네, 오늘 나눈 얘기들이 아마 대부분 느낌이나 그 서로 대화를 통해서 느껴졌을 거예요. 설계자가 추가 보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사례집 문제도 얘기하셨고 1.5m 얘기도 하셨고 대부분 느낀 것도 지금 다 메모되셨죠, 과장님? 오늘 나눈 얘기들 이거는 전부 다 그 나온 얘기들을 잘 메모해서 같이 공유해 주셔가지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오늘 나눈 얘기들대로 잘 되고 있는지 또 저도 듣고 보면 까먹고도 최대 메모한다고 했는데요. 뒤에 주무관님들께서 또 메모 잘 하셨을 것 같고 오늘 나눈 얘기들이 헛된 소리에 불과하지 않고 단 하나라도 또 이렇게 바뀔 수 있고 또 차후에 또 이런 그런 자리 한 번 더 갖자 이런 얘기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